중국 철학사 제5장 라오딴의 철학사상 그 뒷부분 지금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우리 교재로는 그 110쪽입니다. 전번에 이렇게 부드러움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성하고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성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드러움, 유약함을 설명한 겁니다. 여성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화적 세계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길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신하고 동격입니다. 신하고 여성은 이렇게 동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약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생명력이에요.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흔히 요즘 보면 무슨 기억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떨어지고 몸의 힘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늙어간다라는 것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뻣뻣해지는 것의 궁극적 모습이 뭐냐면 죽은 시신들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온 몸이 부드럽습니다. 지 몸도 이렇게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생명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인간의 그 유약함,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노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움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정치가 되는가? 그것이 이제 뒤에 우리 책에 나올 텐데 소국과민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저기 120쪽의 아랫부분 보시면 여기도 제목을 실소 있게 처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처세론 뭐 그런 좀 여기 보면은 제목이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 말을 썼을까 보니까 121쪽에 있는 도덕경 제12장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시, 성, 위, 복이, 불이, 목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의는 배를 위하지, 직역하면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를 통해서 말하는 허, 기, 심, 실, 기, 복 이렇게 다른 구절에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텅 비게 하고 그 배를 채워준다 이렇게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그 어떤 사치, 화려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21쪽에 보시면 5가지 색깔, 오색, 오음, 오음이 이렇게 됐죠. 5가지 소리와 5가지의 맛들. 그 다음에 보시면 말 달리며 사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예요? 요즘식으로 뭐 좋은 차 타고 뭐 여행 다니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는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러한 것들은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영, 인심, 발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치빙전력은 영, 인심, 발광이라. 그 말 타고 사냥하는 거, 그걸 못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더 이제 미치겠죠? 그런 것들, 화려한 거.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보물, 재물이에요. 난득지화, 영이 신방이라 마음을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거,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 오늘날 범죄도 대부분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 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범죄들은 그걸 넘어서 있어요. 탐욕으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범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정치. 첫째는 정치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뭐 그 개인들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잘못 다스리니까 그러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이든 얻기 어려운 재물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소박한 문명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삶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하려고 외부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디 맛집 간다고 자가용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맛집 이렇게 탐방하고 하는 사람들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노자식으로 뭐 오미 맛있는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몸뚱아리만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나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근본적인 가치가 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자글은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오색으로 표현되는 그 눈의 화려함, 오음으로 표현되는 화려한 음악, 그 다음에 오미로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 뭐예요? 백성들 굶어 죽잖아요.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군주라는 사람이 화려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건 군주 아니에요. 그런 군주는 죽여도 됩니다. 맹자가 말한 대로 필부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박한 문명을 지향한다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검소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검소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병든 언젠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기 121쪽 아래 보면 뭐 현대사회 여러 사례들 쭉 써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은 뭐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실천을 못하니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4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22쪽에 정치 철학 이제 얘기입니다. 형이상학을 왜 얘기했는가? 바로 이제 이 정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현명한 사람 현인인데 숭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민들이 다툰다라는 거예요. 현인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뜻으로 쓸 텐데 여기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수양이 안 돼 있으면 그가 공부했던 그 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잔꾀를 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식하고 인품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많이 배울수록 인품이 훌륭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식은 많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 보면은 인간 이하 같은 짓들 많이 하잖아요. 인품하고 지식이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그 잔꾀 부리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높이게 되면 인민들이 뭐예요? 결국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잔꾀 부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별로.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 뭐 비싸잖아요. 1캐럿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건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탄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그게 쓸데없는 그 비싼 재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뭐 핸드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새로 나오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난리들이잖아요. 줄 서서 사던데 그거 해서 뭐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얻고 싶은 욕망이 자꾸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도둑질 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노자의 생각은 무슨 요즘 경제적인 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서 정치 철학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욕심낼 만한 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이게 잔꾀 부리는 지식인들 여기가 지식인이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잔꾀 부리는 잔꾀 부리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얻기 어려운 재화,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귀함.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물은 뭐예요? 부예요. 부유함. 부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그 외물이에요, 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하더라도 언젠가 뭐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설령 그거 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을 끝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그 몽매하게 이렇게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는 이런 쓸모없는 그 지식 잔꾀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요즘 무슨 뭐 범죄들 보세요.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하는 범죄들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은 다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이 범죄잖아요. 대부분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무지무욕하지 못한 정치, 노자식으로 하면 이제 정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우선 정치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보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탐욕 부리고 하는 나쁜 행동들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백성들도 당연히 그걸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적궤 있는 자로 하여금 감히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는 꾀라고 그래 번역해 놨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들이에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식을 팔아먹으면서 교묘하게 말장난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그 사람들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인간 이하의 짓들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귀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무지몽매하게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지배하겠다, 우민정책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천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용어로 우중정치, 어리석은 대중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치하는 것까지 흡사하지만 이거 억지로 하지 않는 자면 곤모술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에 나오는 그 20세기 초반 중반에 있었던 그런 파시즘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예요? 대중을 우매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갖다 정당화하는 거였어요. 히틀러부터 해서 무솔리니가 했던 그런 전쟁들. 그러나 노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 욕망들 있잖아요.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것들 있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욕망이 자꾸 커지니까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욕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범죄로 빠지고 하는 거.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무지무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책 우측에 보시면 그거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기본 정치는 뭐냐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스리지 않는 정치의 무치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책에 보시면 도치주의 이렇게 많이 써요. 도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스린다라는 말은 쓰지만 그 노자 철학이 결국 무의자연이에요. 이게 무의라는 것이 이렇게 제왕이 이렇게 한다라면 자연이라는 것은 백성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군주가 어거지로 이렇게 저렇게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이라는 거, 만물의. 그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자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표현된 게 뭐냐면 여기 123쪽에 위에 보시면 여기 나라에 꺼리는 게 많으면 금기하는 게 많으면 배반함이 많아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하 다 기위하면 이 민, 미, 빈이라 가난해진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뭐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도 된다, 이런 거. 이게 법이에요. 뭔가 법을 세우면, 요즘 사회에 지금 법치국가잖아요. 근데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돼가잖아요. 요즘 인터넷 그 댓글들 보면 끔찍해요. 막 죽여라 어쩌라 이렇게 붙여놨던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금기하는 게 많아지는 방식의 정치. 옳은 정치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빈자를 여기 곽전본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냥 빈이라 해도 되고요, 배반이라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금기가 많다라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 정부 비판하고 임금을 비판하고 그러면 폭력 써서 막아버린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배반이 많아지는 거고, 그냥 국가에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못하게 자꾸 막고 그러면 사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크게 뭐 의미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 12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치 담당자는 금기를 많이 만들지 말고 법령을 많이 만들지 않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법을 자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있으면 지금 현대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이 완비되지 않아서 이걸 처벌할 수 없다 그러는데,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범죄가 왜 발생했는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가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원인. 그래야만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범죄가 있는데 법만 만들어요. 그 뭐 처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범죄가 발생해요. 그러면 또 법 만들어요. 그래서 또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할 거다 보는데 해결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들이 많아졌는가, 그 원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치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부터 해서 다 이런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얽혀 있어요. 그것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 다음에 그 정치의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소국 과민입니다. 작은 나라. 우리 그 책 123쪽 그 아래, 제일 아래 지금 써 있는 부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소국 과민, 이상국가로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이렇게 돼 있죠. 큰 나라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춘추 말이든 전국시대라고 하든지 간에, 춘추 전국시대에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천하를 차지하려고 했던 싸움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철학을 얘기했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노자 철학은 당연히 실패해요. 그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면서 큰 대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싸우는 시대에 그런 거 옳지 않다, 작은 나라를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왕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노자뿐만 아니라 공자 같은 사람, 맹자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철학을 좋게 말하면 인간 사회의 어떤 이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인 그런 어떤 현실이라는 바탕 위에 발을 세워놓지 않으면 철학이 공안 이론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다 필요해요. 아무튼 여기 소국과민이라는 건 작은 나라, 나라의 영토는 작게 하고 백성의 수는 적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소박한 어떤 고대 사회의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사태 벌어졌잖아요. 요즘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 이렇게 전염병이 빨리 퍼지고 하는가? 그것이 뭐냐면 도시화하고 지금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옛날 고대 사회 뭐 인류학 같은 데 얘기하는 거 기본이 그런 것들이에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대충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조그마한 마을 공동체로 서로 살아가면 훨씬 이런 그 전염병이니 환경 오염이니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단순히 소국과민을 2500년 전에 어떤 그 중국
고대 중국인이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작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의미로 해석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저기 어디 남미 어디 먼 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한국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해요. 미국의 소고기가 한국 들어오면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 한국에 생산되는 것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되면서 소비되는 수많은 에너지들, 환경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회 에너지를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지구라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사회를 갖다가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설령 발생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소국과밀을 한번 좀 더 현대에 맞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을 겁니다. 요즘 로컬 푸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소국과민이 노자철학에서 어떤 이상적 형태라면 그 사회에서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보시면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 여기 백성의 마음 있잖아요. A, V, B 그거 돼 있어요. A를 B로 삼다.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요거는 뭐겠어요? 통치자예요. 군주는 항상 정치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정치가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성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항상된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군주, 여기 성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왕이나 정치가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군주가 자기는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걸 실현하려고 강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근데 군주는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왜 그런가? 정치하는 사람, 군주의 역할은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해주는 게 정치가의 역할이에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삶을 꾸려가는데 대통령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뭔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천하로 천하를 살펴라. 이 천하 관천하죠. 이 A, B 똑같은 구조예요. 문법적으로는. 여기 이제 구절 보시면 천하로 천하를 살핀다. 끝탈이 나오는데 이게 여춘추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 놨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는 이게 세상을 갖다 이게 유학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유학자들을 비판할 때 현대 심리학과 관련된 이게 중국에 보면은 그 자유주의자들 있어요. 호적인이 하는 이런 양반들, 대만 쪽에 있는 양반들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비판할 때 뭐냐면 범도덕주의라고 그래요. 유학을 비판할 때 유학의 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하고 맞지도 않아요.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도덕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내 몸을 닦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제가 풀어지는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 공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흔히 공자를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공자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 천하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공자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논리하고 이건 달라요. 이것이 유학하고 다른 점입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여춘추에도 이 글이 나와요. 천하로서 봐라. 왜 그러냐?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정치는 뭐냐? 누가 정치를 하든 백성들 몰라도 돼요. 정치는 원래 정말 그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개가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제왕.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왕은 도, 무의, 이걸 통해서 백성, 만물, 자연. 제가 이해하는 노자 철학은 이거예요. 제왕이 도를 본받아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하지 않으면 백성으로 표현되는 만물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노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는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나키즘은 아니지만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거하고 비슷한 그 관계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자 철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